결혼을 한 신부가 지금 유부녀였던 거네요. 좀 너무 뻔뻔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성변호사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변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오늘 무슨 사연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네. 사연을 주신 분이 얼마나 또 충격을 받고 고통에 좀 있으셨을지 참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연인지. 네, 결혼 준비 중이던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는 1년 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친구입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 남편으로 되어 있던 사람은 몇 년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당시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부모님을 설득해 보려고 홧김에 혼인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 후 남자와 헤어졌고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런 중요한 일을 제게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원망스럽고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맞는지 그럴 수도 있을 것 맞는지 같아요. 의심스러운 네. 게 여자친구는 과거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금방 해결하겠다고 제게 계속 매달리고 있지만 저는 여자친구와 파혼하고 싶습니다. 여자친구와 파혼 후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가 진짜 제 아이가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격이 너무 커서 회사도 쉬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예약이나 일정들도 뭐 하나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정말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실 정도로 충격이 네. 크실 것 같아요. 네. 오. 그것도 임신도 하고 이제 결혼 준비하신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충격스럽고 당혹스럽겠죠. 아니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과거에 동거남하고는 헤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좀 너무 뻔뻔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예비 신부가 동거남하고 혼인 신고가 아무래도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왜 그렇죠? 일단은 아, 지금 네네. 홧김에 혼인신고를 한 거니까. 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주 민첩한 근친관계의 혼인의 경우라던가 아니면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무효가 인정이 되는데 네. 지금 혼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그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다라는 게 이제 판례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도 그리고 그 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이 의사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네. 이제 유효한 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연자 예비 신부하고 그다음에 과거 동거남을 보면요. 두 사람의 관계를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동거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혼인, 앞으로도 이렇게 부부처럼 살 거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신고에 이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인의 의사로 이제 혼인신고를 한 걸로 보아져서 무효로 이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합치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지. 네. 그래서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네. 지금 파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100% 공감돼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연자랑 예비 신부가 무슨 관계에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혼인을 약속한 관계. 즉, 아직은 네, 약혼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예비 신부는 계속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예비 신부가 이렇게 원치 않는 약혼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예비 신부가 다른 남성이랑 동거를 했던 사실도 있었고 네. 그 동거했던 사람과 혼인신고까지 했던 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정을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우리 사연자한테 얘기를 했다면 사연자가 이 부분을 듣고 결혼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숨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약혼 관계는 그 약혼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이제
804조 8호에 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로 해서 약혼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도 만약에 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사연자가 인사를 가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이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숨겼다라고 한다면 약혼 해제에 같이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책임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연자는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여자친구의 부모님한테까지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약간 공범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파혼이 될 경우에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네. 어느 범위까지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약혼하고 이제 혼인 준비를 하면은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에 대한 반환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물은 나는 받을 수 있지만 여자친구가 나한테 예물을 돌려줘 이런 청구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결혼 준비할 때 보통 이제 혼수를 구입한다던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그 살림살이 이런 거 구입비가 있는데요. 혼수 구입비 등의 이제 기타 혼인을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일체를 재산상 손해로 이제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신적 손해 정도면 저는 2천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네.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생긴 여러 가지 위약금 위약금, 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꼼꼼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사실 진짜 큰 문제는 아이예요. 네. 일단은 엄마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출산이라는 행위가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 결혼한 그 외 혼외자의 경우에 아빠와 혼외자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인지라고 하는 절차인데요. 일단은 내 아이가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 인지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맞다면 이제 이 아이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도 두 분은 이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검토해 보실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잘못이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받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가 정말로 이 아이를 지키고 또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쩔 수 없이 둘이 또 헤어지더라도 아이와 관련해서는 부모로서의 서로 책임을 좀 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자, 오늘 사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 변호사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